6번부터 봅시다. 6번을 봤더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거거든. 이런 문제를 풀 때의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사실 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2x 플러스 1일 것 같지 않냐? x 플러스 1일 것 같지 않냐? 이런 느낌은 들어요? 이거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전개에서 혹시 계수 비교해 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이 방법이 빠르거든? 이 방법이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얘가 AY, BY가 되는 거니까 계수 비교해 봤더니 일단은 마이너스면 A 플러스 B가 3이고 XY 곱하면 3이니까 A, B 2B 플러스 A가 3이거든? 이거 1이면 된가? 안 되지. 안 된가?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된가? 한번 계산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식을 써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면, 뭐 정수계수라는 게 없어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X항만 써보면 X항이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3, 오이, 이 밑에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써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석적인 풀이는 아니야. 빨리 푸는 풀이에요. 객관식의 답만 찾는 풀이. 오케이? 그러니까 혹시 얘가 이제 분수꼴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 그럼 이제 조금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푸는 풀이는 있더라라는 거야. 3이라고 놔뒀더니 여기서 y를 비교해 봤더니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1이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xy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 xy 곱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렇지? 이것을 연립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b는 1이라서 더했더니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면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m의 값이 나와. 그지? m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왜 다 없냐? 뭔가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거지. 뭐? 왜?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야? A가 1이야? 아무리 봐도 1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계산 너희는 잘할 수 있지. 미안. 5번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가로로 풀 수가 있어. 오케이?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풀면 돼. 시간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풀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 되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했더니 플러스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x로 적을 수 있고 my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 그럼 혹시 이걸 0이라고 했을 때 근이 생겨. x는 하고 근이 생기거든. 이 y에 대한 식이 나와. y에 대한 식이. 그래요? 그러면 이 y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y, 베타 y라고 했을 때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어떻게 될 거냐면 최고차 한계수는 2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알파 y, x 마이너스 베타 y에 대한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여기에서의 목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기는 근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야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직접 근을 구해볼 수 있거든. 근은 뭐냐면 근의 공식을 넣어봤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3y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4m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나와야 돼. 그래야 여기다가 y에 대한 1차식을 넣었을 때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이놈의 루트가 사라져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사라지려면 뭐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9 마이너스 4m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9, 18 플러스 14y, 그 다음에 9, 5인가? 여기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판별식 t가 0이 되니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m의 값은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면 1차식이 나왔으면 이게 근이 두 개 생겼으니까 x-1, x-또 하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이 기억합시다.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지금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학교 시험에 잘 나와. 너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어떤 문제를 한 문제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시 보니까 안 보이네. 봐봅시다. 내가 보고 싶은 문제가 반드시 있었거든. 근데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이게 잘못 본 거 있잖냐? 잘못 본 거는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냐면 두근의 합, 곱을 이용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근의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6을 통해서 a를 잘못 봤대. 그러면 a를 잘못 봤든 어쨌든 마이너스 플러스 6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 a가 아닌 다른 것을 가져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a를 잘못 본 걸 a'이라 할까? a' 분의 b 플러스 이거고 미안해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6은 뭐가 될 거냐면 a' 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c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그렇지? c를 잘못 보고 풀었대. c를 잘못 보고 풀었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에서 제대로 본 건 있어. 그렇지? 제대로 본 건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제대로 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제대로 보았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봐보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식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a'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12a'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어 넣어 볼게. 이 방정식에다가 집어 넣어 봤더니 어떤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 a를 잘못 봤는데 a'(x의) 제곱에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a'(이) 될 것이고 c는 마이너스 12a'(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아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식으로 바꾸어 주려면 이 앞에 있는 것만 이제 a로 바꾸어 주면 되겠지. 그래요? 이 앞에 있는 것만 a로 바꿔주면 되는데 뒤에 식에서 이제 이게 밑에 식 이제 또 c를 잘못 보고 판단한 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a분의 마이너스 4a'이라는 거잖냐? 마이너스가 붙는 거네. 그렇지?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a'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정리를 일단 해볼까? 이 a는 4a'이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
A'이 잘못 본 거잖아.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A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AX의 제곱은 제대로 본 거고 2AX가 되는 거고 6A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의 두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요? 이렇게 잘못 보는 식이 나오면 무엇을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잘못 봤다라는 식도 있잖냐? 그런 문제도 있어. 혹시 근해 공식을 잘못 봤다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런 문제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 나오면 두 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야.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A의 X-알파 A의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거든요?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것을 쓸 때는 언제 쓰는 거냐면 차수를 줄일 때 사용해요. 오케이?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앞쪽에 있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해결할 건데 잘 봤더니 이것의 두근을 이거라고 놓겠대. 이것의 두근을 이거라고 놓겠대요. 그때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래?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게 두근이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겠네. 이거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의 값은 2가 되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분의 알파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제 구한 것을 집어 넣어주면 될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 대입하는 거 있잖냐. 이거 대입하는 거 요거 있잖냐. 이거 x에다가 1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합곱을 이용해서도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얘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a의 x-알파 x-베타라고 쓴 거니까 이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는 것을 a의 1-알파 1-베타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써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a를 그냥 곱해버리면 이 식은 분모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이 알파 베타가 뭐였지? 알파분의 a분의 1이었잖냐?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고 얘도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똑같은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을 바라볼 때 통분을 해서 처리해도 돼요. 통분을 해서 처리해도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는 바라보고 싶은 거냐면 이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당연히 이걸 통분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는 2라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지. 이렇게 먼저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먼저 하고 다른 방법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양변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a를 곱해서 처리해 봤더니 a를 곱해서 처리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가 되고 얘가 이제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정리할 수 있잖냐. 그러면 알파 베타는 a분의 1이었어. 그렇지? 알파 베타는 a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2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플러스 b가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 b 값을 구해줄 수 있겠지. 그렇지? 당장 이게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가? b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래요? b가 마이너스 6이 되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좀 더 계산이 쉽지. 그지?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계산이 조금 더 쉽습니다라는 게 보일 거야. 그래요? 조금 더 계산이 쉬워. 근데 이 두 번째 식 말고 이 첫 번째 식 있잖냐? 얘를 이렇게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보고 싶냐면 얘를 봤더니 분모 분자를 알파로 나눌게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분의 1이라고 쓸 건데 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인데 통분시켰더니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가?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푼 게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야.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여기에서 튀어나와.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을 봤더니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건데 알파가 절대 0이 될 수 없거든. 0이 되면 말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알파의 제곱을 양변으로 나눌 거예요. 알파의 제곱을 양변으로 나눴더니 알파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b 플러스 a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식에서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요거 나오는 거야. 잘 봤더니 이거 계수 있잖냐. 거꾸로 적는 게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한 근이 0만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 0만 아니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a, b, 1이라는 것을 x제곱 ba라고 거꾸로 적었잖아. 이거는 결국 뭐가 됩니다? 역수가 근이 되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게 이거지. 그래요?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한 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마이너스 b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계산이 이게 더 쉬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은 이게 더 좀 쉬울 것 같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수에 대한 근을 방정식을 생각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기억했으면 좋은 것은 인수분해에서 대입하면 계산이 좀 쉽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오케이? 두 번째는 혹시 역수를 갖는 해가 0이 아니야. 그거의 역수의 근을 갖는 형태는 거꾸로 적어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아니, 소간지 한 10분 됐나? 10분 더 됐나? 봅시다. 19번 보자. 봐보자. 이 식을 나름대로 정리해보세요. 라는 얘기거든. 이런 문제 어떻게 푸세요? 라는 거냐면, 봐봐. 두근이 알파 베타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4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나름대로 이 식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알파는 절대 0이 아니지? 알파가 0이 아니라서 알파 베타 둘 다 0이 아니라서 양변에 알파를 곱할게요. 양변에 알파를 곱했더니 베타는 m 알파의 제곱 플러스 n 알파거든. 그러면 우리가 알파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베타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 보여요? 그럼 이항시켜 봤더니 m 알파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3은 0이거든. 이 식이랑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 나온 거 아니야? m 뭐가 돼요? 여기다 4분의 3 곱해주면 여기다 4분의 3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얘가 4분의 3 알파의 제곱 4분의 9 알파 3 0이 되는 거니까 계수가 똑같으니까 m은 뭐가 되고 4분의 3이 되고 n 플러스 1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mn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의 베타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면 그거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다음 봐보자. 이런 문제는 진짜 쉬워. 뭐냐면 이런 문제 이제 학교 시험에 잘 나오거든. 잘 나와. 이런 비슷한 유형들이 잘 나오는데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이용이 되는 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여기에서 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정리할 건데 얘 2차식이야. 2차식인데 알파로만 표현된 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2차식에 대해서 이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래. 2차식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된대요. 근데 이게 정확히 대칭인 형태니까 똑같이 베타도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이 말은 이게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러니까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2차식인데 여기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도 0이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도 0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가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인수분해 될 거고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지. 그러니까 a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쓰인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지는 거니까 이것을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fx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은 이렇게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이해가 안 됐나?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파로만 표현된 식 있잖냐? 하나의 근으로만 표현된 식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기 옆에서도 봐봐. 방금 옆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근으로만 표현된 식을 만들어줬잖냐. 그래요? 이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방정식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로만 표현되어 있는 식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었더니 이 2차식에 대해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는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인수분해해서 이 식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대입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대입해서 0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네. 그래요? 0 대입하면 a 값이 나올 거고 이제 fx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요? 이 문제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문항이니까 너희들이 연습을 해줘야 돼. 당연히 이 문제가 어디에도 있냐면 당연히 여기도 뒤에도 있잖아. 뒤에도 있을 듯한데 없네요. 여기 있잖아. 5번. 6번도 그러냐?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러네. 5번 너희들 질문하지 않았는데 비슷하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이제 바라봤더니 이 안에 있는 식 있잖냐. 알파의 제곱이라는 식을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을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알파의 제곱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꾸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알파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라는 방정식은 어차피 2차식이잖냐? 그래요? 이 2차식은 무엇을 대입했을 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고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최고차항 개수가 A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이 A에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식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인수분해되는 식이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당연히 0을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이니까 A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f-1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제 x에 0만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혹시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다면 x에 뭐 대입해주면 돼? 이거 x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얘를 x로 만들어주면 되지, 얘를. t로 치환해서 대입해주면 돼. 오케이? 그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식도 비슷한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이 문제 난 좀 이상하거든. 이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왜 이상한가라는 것은 지금 한번 해봅시다. 지금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 우리가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몰라. 그러니까 뭐 해봐야 돼요? 연립해봐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립할 거냐면 알파의 제곱 반복되는 형태니까 이항을 시켰더니 마이너스 2 베타의 제곱은 0이에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6 베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알파의 제곱은 0이야. 이 두 식을 뺐어요. 두 식을 빼서 정리해 봤더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6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는데 빼면 얘가 3으로 다시 또 묶이는 게 보여요. 그래요? 얘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되지. 일단 3은 나눠버릴 수 있고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고 알파 베타로 묶어봤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면 이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조건도 없고 허수라는 조건도 없어. 그리고 서로 다른 알파 베타라는 조건도 없어요. 없어. 아무런 조건도 없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0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얘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로 나누어서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알파가 베타가 될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될 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알파 베타를 두 군으로 하는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는데 지금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오케이?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대입해 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6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네. 그렇지? 근데 베타도 베타의 제곱 내가 좀 잘못 해석했네요. 마이너스 2는 문제 이상하지 않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야. 그렇지? 근데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중근을 안 갖지. 알파 베타가 같으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근 가져야 안 가져? 안 가져요. 이 경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네요.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첫 번째야. 내가 이거 그 해설지를 봐봤는데 이게 해설지 풀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케이? 해설지가 이거 GX로 놓고 문제를 풀었거든? 한번 확인해봐.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일단은 연립해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는 게 무조건 첫 번째야.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식이 안 됩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를 봤더니 이제 한 근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되겠지. 한 근으로 정리를 해보자. 이거를 베타를 2-알파를 대입합시다. 베타 대신에 2-알파 대입했더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2는 2배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라서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8 플러스 6은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방정식 2x 플러스 6은 0이라는 나오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정리하는 거 알파랑 베타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한 이 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네. 그래요? 그래서 fx를 구해줄 수 있는데 fx라는 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있어야 돼. 그래요? 최고차항 계수가 있어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되는 게 맞아요. 항상 방정식을 구했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구한 fx가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fx는 반드시 최고차항 계수를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분수꼴로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2대입하고 0대입하면 a가 약분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사실 알파, 베타를 바로 집어넣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식이 정리가 안 되니까 연립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 좀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제 좀 빨리 풀어줬다고. 갑자기 뭐 시작한다는데? 뭐 시작한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야? 내 목소리 너무 좋아하고 반응한 거야? 충분히 마음 이해해요. 봐봅시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2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2차 함수로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봐보자.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고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았을 때 더하면 얘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두 개가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푸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대로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m 마이너스 9가 음수가 되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에서 여기서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겠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원래 여기서 근을 가지면 뭘 성립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은 필요해요. 오케이? 원래 이게 필요하거든. 근데 이게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의미가 없어. 부호가 다르면 이게 이제 음수값이면 이게 음수값이면 음수값이잖아. 부호가 다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거 플러스가 돼버려서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판단해 볼 수도 있냐면 이것을 fx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함수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근이 원점을 기준점으로 얘가 더 가깝고 얘가 더 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러면 0대입하면 음수야.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축이잖아, 축.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 정도 너희 알고 있지? 혹시? 이차함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했어요. 외우고 있잖냐?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0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3m 마이너스 9가 음수고 축 마이너스 2a분의 어차피 부호는 이 상수 곱해진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어차피 이 두 개랑 똑같이. 오케이?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래프로 보는 걸 좀 더 좋아해서 대부분 문제를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4번 봅시다.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어. 이것도 당연히 이 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얘는 어떻게 푸는 게 훨씬 더 쉽냐면 2차 함수로 푸는 게 훨씬 더 쉬워요. 2mx 플러스 3m이라고 써줄 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 실근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2m으로 묶을까? y는 2m에 x 플러스 2분의 3이에요. 이 직선에 교점의 x좌표를 실근이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를 실근이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루트 5를 지나칠 거야. 그러면 요거 있잖냐? 마이너스 2분의 3,0이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2m인 직선이 양의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갔는데 그러면 어떤 파트에서 근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냐면 이 양수 파트에서 근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이렇게 양수 파트에서 교점이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뭐보다 크면 돼요? 이 점을 지나칠 때보다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 크면 돼. 그래요? 그러면 양수인 점에서 만나자냐? 그래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뭐야? 이거 이때 기울기? 2분의 3 증가했을 때 5 감소하네요. 2분의 3 증가했을 때 5 감소하네. 얘보다 2m이 더 커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m은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큰 거라서 최소의 m의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 음수값 나오면 자꾸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충격적이야. 이보다 큰 최소의 정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요? 마이너스 2라고 적은 친구들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알겠지? 이렇게 내가 언급했어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대로 전 마이너스 2라고 적었네요. 내가 말했으니까 적으면 안 돼. 큰 거 마이너스 1. 오케이?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다음 봅시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너희들이 계속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봐보자. 이런 문제는 너희도 싫지. 나도 싫어. 좀 깔끔하게 5제곱으로 써주면 얼마나 좋아. 우린 5제곱으로 하자. 왜? 치사하게 11제곱이 뭐냐. 11제곱이 치사하게. 봐보자. 혹시 이 근이 허순대 순환되는 형태인가? 근 구해볼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y네. 루트 5야? 또 허수도 아니야. 그렇지? 순환되게끔 만들 수도 없어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럼 방법이 없어. 순환되는 형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만 돼도 x의 세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x의 6제곱은 1이란 말이야. 여기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마음 아파도 합시다. 봐보자. 그러면 우리가 차수를 줄일 때 무엇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까 침해했지. 무엇을? 알파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 그러니까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을 통해서 차수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 열심히 차수를 줄일 거야. 알파의 4제곱은 뭐가 되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인데 당연히 얘가 알파 플러스 1이라는 식이니까 3알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네. 다시 또 제곱하고 하고 싶지. 알파의 8제곱은 뭐가 되냐면 9알파의 제곱 플러스 12알파 플러스 4가 되는데 얘가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21알파 플러스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네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알파의 11제곱은 알파의 8제곱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지 않냐. 세제곱이야 세제곱? 우리 세제곱 아냐? 세제곱 모르네. 그럼 세제곱 구해줘야지. 알파의 세제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알파 플러스 1 대입했더니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네요. 그래요?
미안. 알파를 곱해준 거니까 2알파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21알파 플러스 13에다가 2알파 플러스 1을 곱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42알파의 제곱 플러스 26, 47 알파 플러스 13인데 당연히 얘랑 더해주면 89 알파에 얘랑 더해줄 거니까 5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다 된 거야. 하나를 해봤으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9 알파 플러스 베타에 110. 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였어요? 1이었어요.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야. 오케이? 방법이 없어. 이렇게 풉시다. 다음 봅시다. 너희 좀 귀찮은 거 나한테 시키지. 솔직히 귀찮은 거 나한테 시키잖아, 지금. 그지? 보자. 너희들, 이거 반드시 따져야 되는 게 있거든? 시험 볼 때 이것 때문에 틀려와. 실근. 뭐 따져야 돼요? 판별식 따지세요. 오케이? 반드시 판별식을 따져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실근이 등장했으면 반드시 판별식부터 쓰고 시작해. 알겠어요? 어떤 관계식이 필요할 때 판별식을 먼저 쓰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실수가 적어. 그러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자. 판별식부터 적을까?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양수래요. 9 81이네. a의 제곱 마이너스 8b의 제곱이 양수래요. 뭐 이러냐? 정리 안 돼. 봅시다. 일단 이거 말았어. 순서상 구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되겠지.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b인데 여기서 세제곱이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9a고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이 2b예요. 그렇지? 나름대로 정리해 볼 수 있네. 왜? 오케이. b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b의 세제곱은 2b의 제곱이니까 b가 0이 되거나 b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이 식도 정리해볼까? 이 식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9a가 됩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그렇지? 그래요? 바로 이렇게 써도 돼? 쓰면 안 돼? 써도 되지? 써도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알았으면 됐어.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 a가 0일 때는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a의 세제곱 마이너스 9a는 0인데 인수분해 해봤더니 a가 0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3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b가 0일 때 이 조건, 두 개의 조건 다 만족한가? 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되거든. 그렇지? b가 0일 때 a가 0만 아니면 그냥 성립하네요. 그렇지? b가 0이면 어차피 제곱이 0보다 크다, 어떤 제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a가 0만 아니면 성립하는 거라서 이것을 반드시 제외시켜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판별식 D를 따져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도 당연히 대입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이거 굉장히 어렵다. b-15 그러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5a는 0이 됩니다. a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5지. a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5예요. 어차피 0일 때는 안 돼. 그렇지? b가 숫자가 커버리니까 0일 때는 안 돼요. 근데 15일 때는 2 넣으면 무조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몇 개 있어요? 4쌍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판별식 D를 반드시 따져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이렇게 한 단원 또 끝내면 다음 시간에 또 한 단원 시험 보겠네요. 너무 빨라? 뭘 빨라? 하루에 한 단원밖에 안 나가고 뭐.
뭐 저번에 뭐 중간에 끊겨가지고 중간에 복소수는 두 단원 나눠서 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 빠른 건 아니지? 그리고 명확하게 공부 좀 해오세요. 알겠지? 명확하게. 논리에 비약이 없게. 봐봅시다. 해가 허술해. 판별식 D부터 따져야 된가?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 첫 번째. 두 번째 봐봤더니 두 번째 허술해.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알아요? 나이나 뭐 알아? 허술해. 두근이. 뭐 알아? 생각보다 쉬울걸? 너가 알고 있는 그거 맞아. 뭐라고? B가 음수? 잠깐만, 허술해. 뭐야? A 정말 사는 것보다 작다. 아, 잠깐만. 아, 허수면 이 두 개의 관계에 뭐 있어요? 혈례복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돼. 알겠지? 당연히 이걸 이제 했는데 또 얘기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혈례복소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 알파를 기본으로 놓고 베타를 알파 바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알파분의 알파 바의 제곱이 되는 건데 얘가 실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배웠지. 여기에 무엇을 씌워줬더니 혈례복소수를 씌워줬더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 바분의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 바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은 0이 되는 거예요. 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네. 그러지?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로 묶었더니 알파 바의 제곱 알파 바 알파 알파의 제곱은 0이 되는 거지. 알파가 복소수인가? 그러면 복소수는 알파랑 알파바가 같아질 수 없어요. 실수일 때 두 개 같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안 돼요. 너희들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허수잖아. 허수면 얘가 이거랑 같아질 수가 없어. 실수일 때만 이게 같아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야. 오케이? 이것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이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A,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바는 마이너스 A, 알파 바는 B가 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정리해 봤더니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0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인데 A의 제곱 플러스 2A도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가? 뭔가 틀렸냐? 아무리 봐도 맞았지. 그래요? A는 뭐 또는 뭐가 돼요? 0 또는 A는 마이너스 2. A가 0이면 B도 0이고 A가 마이너스 2면 B는 4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합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 첫 번째 썼던 이 조건을 만족합니까? 라는 조건을 확인해 줘야지. 첫 번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A, B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흑은, 실근이라는 조건이 보였을 때 A, B의 값을 구하라 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어떤 조건을 가장 먼저 썼냐면 판별식부터 쓰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음 봅시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식인데 X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잘 등장하지 않아. 근데 이게 같아지면 아름다운 식으로 바뀌어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C.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2분의 1로 묶을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0이에요. 그래요?
AB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BC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건 0이 아니잖냐? 이게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A, B, C가 다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당연히 A, B, C가 같으니까 A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렇지? 이거의 한 근을 알파라고 놓읍시다. 라는 거네. 당연히 허근을 갖지? 네. 허근을 가져요. 허근을 가져, 이거. 근형식 넣어봐도 허근이고, 판별식 D를 넣어봐도 허근이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바. 두 근의 합,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랬네. 그 다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처리할 때 항상 이 1 놔두고 나머지부터 생각하세요. 오케이? 1은 나중에 더해. 나눗셈이 아름답게 처리되려면 이거거든. 이거 3의 배수예요. 자릿수의 합이 3이잖아. 그래요? 3의 배수야? 그러면 이제 3개씩 묶이면 싸그리 다 0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만 남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그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은 뭐냐? 이건 좀 대입해 봐야겠는데? 봐봅시다. 알파 바.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냐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파 바의 2n제곱 플러스 얘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잖냐?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알파의 8n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n의 개수가 67개다 라고 했잖냐? 근데 이 알파 바는 반복되는 형태를 알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파 마이너스 1에 알파의 제곱 알파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0이 되는 값에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0이 되는 거고 알파의 세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알파의 세제곱이 1이야. 당연히 알파 바에 대해서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구해줄 수 있어요. 혹시 안 보이면 얘기해. 보여?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내가 뚱뚱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얘가 여기까지 나와 있어서 안 보이는 거니까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봅시다.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숫자를 대입하는데 결국 3씩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3씩 반복하잖아. 그러면 이 수를 분류할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의 형태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요? 3씩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n을 표현할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머지가 1, 나머지가 2인 형태로 나누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가?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형태를 봤더니 이것은 그냥 뭐가 되냐면 1이 되고 1이 돼. 3의 배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2가 돼서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해봅시다. 플러스 1인 경우를 해봤더니 알파 바에다가 무엇이 되냐면 2배의 3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알파 바에다가 6k 플러스 2예요. 결국 알파 바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3의 배수에 대한 싸그리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엇도 이 알파의 8제곱도 똑같이 처리해 줄 수 있어. 알파의 8제곱은 알파의 세제곱에 8제곱에 3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알파의 8제곱이 되는 거고 알파의 제곱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 주세요. 라는 것은 알파 바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네요. 그래? 그러면 1차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이너스 알파바 마이너스 1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왜?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차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해주지 않냐? 알파 플러스 알파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요? 알파 플러스 알파바 마이너스 1이지 않냐? 알파 플러스 알파바 마이너스 1이지 않냐? 대입해 줬더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오케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형태에 대한 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가 2인 형태도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지. 나머지가 2인 형태를 한번 해봤더니 알파바의 2에 3k 플러스 2를 넣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의미 없고 알파바의 4제곱이고 알파바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의 8제곱에 3k 플러스 2에 대한 형태도 이거는 사라지고 알파의 16제곱 알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두 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형태는 보이네요. 그러니까 100가지의 수 중에 3의 배수만 제외시켜주세요. 33개잖냐? 100가지 수 중에 33개를 제외시켜주면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